지구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대중들이 생활에서 이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나는 이제 우리말을 쓰느라고 해서 양삼, 케나프, 뭐 양마. 하여튼 이건 뭐 한마디로 내가 아는 바로는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고 그다음에 또 땅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화를 하고 심지어 뭐 심어보면 악취까지도 막 흡수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쓰임새가 너무 많고 물론 우리 이제 소규모로 심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내가 당장 해봐도 쓰임새가 너무 많다고 땔감으로도 되고 뭐 비행기 기름에 반드시 이 고급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 기름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거나 반드시 해야 되고 사업 그 시장 환경 이런 것도 사실은 하기만 하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건데 운동으로도 어렵고 사업으로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 기후위기나 생명종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한테 아주 딱 까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 만나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 우리 둘이 이 방송하는 게 크게 보면 지구 생명 전체에 대한 얘기고 좀 좁히면 우리 대한민국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걸 허재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이론적으로 백날 알아봐야 뭐냐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얘기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겪은 걸 다 얘기를 난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SAF라고 이거 이제 유럽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는 2017년부터 2%의 그 지속 가능한 기름을 넣어서 들어와라 라고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행기들은 벌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탄소세를 물리겠다는 거겠지. 그리고 이 기술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기술은 아니고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땅콩 기름으로 비행기를 날렸고 그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그 오염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유럽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치를 만든 거지. 그리고 뭐 2030년, 2050년까지 해놨지만 2050년 해봐야 이제 25년밖에 안 남았고 2030년 해봐야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4년 동안 30%고 205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7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중간에 50%, 70%까지 섞여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존하는 그 석유계에다가 이걸 혼합하는데 석유계 이외에 이제 뭐 콩기름이냐 아니면 옥수수 기름이나 카놀라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식량 자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옥수수 농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니까 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하늘에 이제 뭐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비를 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연을 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바닷물을 정화해서 쓴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원이 그 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땅이라든지 나머지 그 농작물에 뭐 GMO나 LMO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제외한 이제 식물을 찾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유럽이 그 이거를 등록을 하라라고 의무화를 만드니까 이제 그 등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피디스탁이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 거의 한 10억 정도? 한국 돈?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거를 뭐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나만 할 수 있으면 어느 기업이든 하겠지만 이걸 1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이거를 하면 너나 나나 다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굳이 이제
다들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들여가 왜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뭐 다른 기업하고 지금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본은 이제 SAF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한 3, 40개 이제 지금 더 모으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없고 이제 대기업이 먼저 시작을 한 건데 한 30, 40개 기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체를 만들어서 기반 구축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임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몇몇 이제 이렇게 뭐 기간에 이제 뭐 SAF 전담팀을 만들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지만이 항공 수요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항공 수요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단적인 예로 17년도에 이제 2017년도에 한국도 모든 비행기 국내선, 국외선 다 통틀어서 이걸 의무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의무화해가지고 2%, 1, 2%를 섞으라고 말은 하지만 1, 2%를 섞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이 이미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5년도 말이고 이제 16년, 17년이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지.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유럽이나 외국계 기업이 만든 걸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고 그 비싼 가격에 기름 항공료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돈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에게 유료 할증료라든지 뭐 그런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이제 인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항공료가 비싼데 아마 더 비싸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을 내서라도 외국을 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차피 또 지금 외국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돈을 지급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26년, 27년은 상관없겠지만 30년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항공기는 탈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캐나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걸 자원이라 생각할 때 자원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자원 독립이 되면 뭐 물론 뭐 캐나프 이외에 다른 식물도 많지만 우리가 캐나프를 시작한 거는 이게 자원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심어야 되니까 매년 수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 독립이 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모 제지 회사하고 이제 이게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펄프를 순수하게 물론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은 한데 한국은 펄핑을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한 2군데밖에 없고 또 그만큼의 물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심어서 중국에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그 제지회사하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들어오면 한 번 더 이걸 생산해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유럽이 이제 고시를 한 겁니다. 유럽에 들어온 모든 물건에 대한 포장지는 재활용 40%를 쓰든 아니면 자연 유래를 쓰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이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자연 유래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없는 먹는 음식에 재활용을 쓰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찝찝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벌목을 해서 제지나 펄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펄프라는 이제 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벌목 이외에 이제 다른 대안문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나프가 캐나프 1톤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면 그래도 70%에서 80% 정도 나오니까 펄프가 수율이 높네. 수율이 높으니까 이제 이걸로 펄프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갖고 또 한국의 모 기관하고 이제 셀룰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레이온이나 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셀룰리스에 추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재에서 추출해서 우리가 뭐 인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레이온도 만들고 뭐 비스코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섬유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뭐 그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셀룰로스 추출해서 이제 이게 고순도 셀룰로스 추출되면 이걸 갖고 이제 목재가 아닌 비목재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 아마 최초일 겁니다. 비목재에서 셀룰로스를 뽑은 거는.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뭐 지금은 물론 뭐 작은 데서 뽑고 있지만 대량 생산에 대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은 끝나고 R&D도 그러니까 저희 자체 R&D인 거죠. 나라 R&D로 한 게 아니고 저희 돈으로 이제 R&D를 해서 모 기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국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도 이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R&D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내가 들은 바로는 원자력 연구소 어디 뭐 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뭐 농업 관련 연구소 이런 데서 이걸 꽤 오래 했다고. 예.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발화율 이런 걸 안 알려주더구만. 우리 신명환 사장이 그 공급하는 씨는 발화율이 내가 직접 심어봐서 그런데 90% 다 이상이라고. 근데 요새 돌아다니는 거 뭐 이상한 거 예. 싹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여기는 발화율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이 양삼운동에 상당히 성실한 분들한테 그런 연구원을 만나면 꼭 물어볼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화율이다. 지난 3년 동안의 발화율을 물어보면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믿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소리하고 그런 건 헛소리인데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 그 R&D가 정말 상당한 규모의 돈을 하는데 뭐 이거 자체만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내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R&D를 이제 수행하는 많은 그 연구소 뭐 기관 뭐 쭉 있는데 이거를 감독하는 중간 기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하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연구보다는 이런 보고서 쓰는데 이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이거를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상품화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쓸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얘기를 그러잖아요. R&D 성공을 10개 해가지고 한 개만 성공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성공률이 100%예요. 이 보고서 중심으로 하니까. 양삼도 똑같은 것 같아. 뭘 만들었다 그러는데 돈은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온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실질적으로 R&D는 거의 한 R&D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 R&D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돈으로 먼저 연구를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R&D를 해보려고 나갔을 때 시장에 나갔을 때 사실은 조금 이 아이템을 뺏긴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참 심할 때는 물론 뭐 정권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정권하고 상관이 없는 회사니까 저희가 이제 심한 경우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지자체에 가서 이거 나라에 내가 기부할게. 그랬더니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도 들어오는 질문은 왜 기부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기부하려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나라가 이거를 해서 발전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아니 굳이 뭐 피곤하게 이걸 왜 또 나라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돈으로 R&D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R&D를 마쳤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생산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기계에다가 올려서 대량 생산까지 해봐야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기본이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맞춰놓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방하는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아이템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이 해놨으니 진짜 사업을 원하시거나 그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양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서 저희 걸 기초로 해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R&D로 풀어가지고 R&D만 해먹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의논하면 되지만 이걸 갖고 그냥 저희 아이템만 가지고 R&D만 따가지고 이게 R&D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이미 특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종자라든지 아니면 그 기초 이거는 1, 2년에 끝날 게 아니거든요. R&D를 한다고 해서 100% 이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그냥 R&D를 해버리고 돈 따버리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저희한테 찾아와 봐야 저희가 이제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 배신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꼭 이거 우리 R&D에 대한 걸 줘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D 한국 R&D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R&D를 위한 R&D가 아니고 진짜 산업화를 위한 R&D 그다음에 이걸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R&D가 돼야지만이 이게 발전이 있다고 좀 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점잖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사실은 내가 우리 밀 운동할 때 누가 R&D 내가 겪은 게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3년간을 우리 밀의 우수성을 이제 이렇게 하는 R&D 신청을 했는데 모 대학교도 그걸 신청을 해서 우리가 둘이 이제 경합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같이 하라 그래. 딱 그 계획서를 보니까 첫 해에 나는 분명히 800만 원이 드는데 거기 1억 2천으로 썼더라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때 내가 직접 겪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R&D를 많이 따가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뭐 각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참 내가 아까 점잖아들었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 돈을 빼가지고 그걸 질질 끌으면서 그 R&D 비용을 계속 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민간 기업 이런 데서 그 하는 거를 이를테면 차단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해서 이걸 빨리 상품하고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R&D 전반을 진짜 손을 보는데 지금 우선 기후위기가 급하니까 난 이런 문제 가지고 빨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화제가 좀 더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R&D 얘기만 하다 보면 화가 나서 그러는데 내 심어보니까 이렇더구만. 좋은 땅에다 심으니까 그러니까 4달 반 정도 지름이 한 5cm 이상의 키가 한 4m 50. 그게 한 4달 반이니까 4달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광합성을 많이 한 거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 되는 땅에는 3m 한 50에서 4m 50쯤 되고 지름이 4cm, 5cm 그 정도 돼. 아주 좋은 땅은 한 7cm까지 되고. 그래서 나쁜 땅에 심으니까 그건 뭐 나쁜 건 이제 아니 우리 평화생명동산이 그 척박한 토지가 많거든. 거기 하면 엄지 손가락만한 이제 지름이 그리고 키는 한 3m 50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빨리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걸 비워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비닐 피복 재배를 하잖아. 이거로 하면 이제 TV가 그냥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톱밥으로 해가지고 축사에 전부 깔아주고 그러면 축사 깔아주면 이걸 가지고 걷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농업용 숯을 만드는 거지. 그럼 땅에 엄청나게 빠르게 여기 되고 뭐 등등 이제 바이오차라고 해보는 거지. 바이오차라고 합니다. 우리 말 나는 이제 순전히 한글로 하는 차를 농업용 숯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해본 것만 해도 이게 용도가 많아.